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7,600만 원을 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정을 굉장히 약하게 받으면서 오늘 종가가 좀 잘 끝났습니다. 자, 이제 8천만 원까지 사실 이제 뭐 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한 거래량으로도 그냥 밀어 올릴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좀 이제 뭐 성장 가능성이나 뭐 상승 가능성을 좀 놓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는 너무 급격하게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크게 눌릴 수 있다라는 거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마찬가지로 잘 받았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뭐 450만 원까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반등을 좀 주면서 약보합에서 상승 마감은 잘 됐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지지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상승되고 있는 코인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저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이제 종목을 좀 봐드리겠다고 해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봐드릴 수 없어서 일부 중복되는 거는 좀 제외를 하고 저한테 이제 주신 그 메시지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좀 헌트 문의를 주셨어요. 헌트를 주셔가지고 헌트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서 좀 눌렸는 상태인데, 아직 추세 구간을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추세 자리만 지켜준다 그러면 계속 보유 홀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10월 12일 이렇게 하락이 됐을 때도, 그 다음에 이번에 15일에도 하락이 됐을 때도 지켜줬기 때문에 일단 내일 종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헌트 오늘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놓고 봐도 약간의 좀 조정을 받은 상태지만은 일본상 봤을 때 흐름만 잘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1,000원 이상 반등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냥 반등 나온다 그러면 한 1,2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짧은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누사이퍼죠. 자, 누사이퍼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신규 상장 코인인데 누사이퍼를 뭐 손절을 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사이퍼의 비중을 크게 넣지 않았다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얘 지금 시가를 보시면요, 300원에 시작했습니다. 314원에. 그래서 시가까지 깨질 거를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이제 뭐 5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손절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분봉상 놓고 봤을 때 한 1,500원 정도로 보이네요. 1,500원, 1,450원. 그래서 누사이퍼는 1,450원이 이탈되면은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시거나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중에 이제 많이 하락됐을 때 다시 진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좀 질문 주셨어요. 차트 분석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받고 있습니다. 자, 플로우 27,500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플로우. 자, 플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우도 이번에 좀 상승세가 사실 잘 나왔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좀 아쉬움이 좀 남는 코인 중에 하나죠. 저 3만원 돌파됐을 때 참 좋게 갔는데, 자,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플로우는 지금 2만원이 깨졌습니다. 2만원. 제가 이제 2만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2만원이 일단 깨졌기 때문에 에, 오히려 다시 만원까지 빠진다고 한다면 플로우를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플로우 지금 시총이 6조 거의 가까이 되는데, 요 코인을 지금에서 뭐 손절해서 버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2만원 구간 이탈됐으니까 18,000원짜리가 다시 또 깨진다 그러면 13,000원에서 만원까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빠질 때 지금 당장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만원에서 만원 초반대까지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27,500원에 사셨다고 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10,000원 정도 얼추 빠졌잖아요. 근데 빠질 때마다 촘촘히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 한 방에 확 눌렸을 때 밑에서 좀 담고 또 확 눌렸을 때 담는 게 좋아서 3차 분할 매수로 이어져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플로우도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안정감 있게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 시점으로 좀 가자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거 많이 주셔가지고 어, 네, 매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용심이 항상 참사를 부르네요. 엘프를 가지고 있는데 1053원에 사서 물려 있는데 걱정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155였는데 물타기에서 내려왔는데 더하기가 겁나서 액수가 커져서요. 네. 자, 그러면 엘프를 1053원이네요. 단가가. 엘프는 이번에 계속 잘 움직였던 코인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고가에 있고 얘도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엘프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시총이 지금 3,800억으로 잘 올라왔는데 시총 값이 좀 아쉽다. 너무 이만큼 많이 올랐는데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시총 가격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엘프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800원이 다시 회복된다면 10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3원이니까 9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서 1000원까지 정리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 전략은 얘도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 눌려서 그러지, 눌리면 이 엘프처럼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엘프는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만약에 680원짜리가 이탈되면은 600원까지 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원 후에 어떤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그냥 좀 보유를 좀 하면서 800원이 일단 넘어가는 거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800원에. 그래서 800원 회복이 된다 그랬을 때는 900원부터 1000원까지 비중 축소 전략으로 좀 가져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상에서 또 펀디엑스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입니다. 자, 펀디엑스를 좀 볼게요. 펀디엑스가 이번에 이제 2,000원 좀 회복됐다가 얘도 이제 좀 눌렸는데요. 펀디 지금 일단 시총으로 놓고 보면 4,500억, 전혀 작은 시총은 아니고요.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큰 거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디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차트 면에서 봤을 때는 1,6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아요. 1,6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지루하게 갈 수 있겠지만 1,600원 지켜주면서 만약에 2,000원을 다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2,500원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펀디도 길게 봐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공략한다기보다는 못해도 3,000원 넘어갈 때까지 좀 끌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은 진짜 낮게 잡는다 그러면 2,500원. 2,500원이 몸통 돌파로 끝났을 때 3,000, 4,000까지는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쉽게. 예, 지금 현 시점부터 2,500까지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지, 거기에 대한 물량 소화만 된다면 충분히 좋아질 것 같고, 지금 차트 흐름도 봐도 밑바닥에 있습니다. 못 가고 있어요. 반등 나타 눌리고, 월봉으로 놓고 봐도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 꿈틀꿈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얘가 상승을 했다 안 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번에 반등이 요 상승폭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조정을 잘 받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상승폭에 비해서 절반 정도 조정을 지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크게 시장만 밀리지 않으면 모든 코인들이 다 반등세가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좀 끌고 갔으면 좋겠고, 본격적인 상승은 2,500원 돌파 때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좀 보유 시점으로 좀 가져가서 공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왕자님 캐리 18층인데 존버 해야 될까요? 7, 8층. 네, 20원 갈 줄 알고 지난주에 탔던 건데 어떻게 될까요? 자, 캐리를 보겠습니다. 캐리 20원 갈 줄 알았는데 20원은 갔다 왔어요. 예, 10월 8일 날 갔다 왔네요. 그쵸? 그 전날도 거의 19.5까지 갔으니까 20원 갔다고 쳐야 되고 잘 갔다 왔죠. 문제는 이제 15원, 16원 회복되면서 다시 좀 눌려서 그런데 얘도 상승 대비해서 조정 잘 받고 있는 거죠. 그쵸? 예. 제가 요 며칠 전에 또 캐리 프로토콜을 잘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얘네 회사한테도 내가 메일을 좀 보내놨어요. 이쪽 회사한테도 보내놨는데 어, 좀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어떤 성장성이나 회사 실적이나 운영 돌아가는 걸 조금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보내드렸는데 아직 메일이 안 왔어요. 보낸 지 뭐 며칠 안 돼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기사가 나와서 어떤 뭐 어, 인터뷰로 갖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캐리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 그냥 잘 받고 있고 얘도 그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양만큼 갔다 오긴 했습니다. 큰 폭으로는 못 갔는데 차트로 보면은 20원짜리면은 과거에 여기 못 넘어갔던 자리 있죠. 예, 여 라인까지 이번에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했을 때는 가격이 12원 밑으로 깨지지 않으면 다시 15원, 16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가격대가.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차트 분석만 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시고 별도로 또 전략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원을 지켜주는 선 안에서 반등이 나올 때 15원, 16원까지 공략을 하자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조정이라고 전 생각 들지 않아요. 캐리는. 예, 충분히 이제 반등폭이 그만큼 나왔다 보니까 그냥 적당한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플레이뎁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레이뎁. 자, 풀뎁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쵸? 풀뎁도 한때 움직이면 좋았는데, 플레이뎁. 자, 얘도 보시면은, 지금 일봉이죠. 일봉에서 봤을 때 1000원이 이탈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흐름 괜찮은데 1000원이 이탈돼서 좀 아쉽고 시총이 크지가 않죠. 그래서 얘도 사실 이제 보면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또 못 올라간 건 아니에요. 2달 전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때 120%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주봉으로 봐도 조정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으니까 한 주 동안에 다음 주까지 해서 주봉 기준으로 1000원이 빠르게 회복되면은 다시 1200원, 적게는 1200원, 많게는 1400원까지 반등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무슨 코인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시총이 좀 낮은 애들은 거래소에서 별 타격이 없어야 되겠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차트 흐름대로 본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또 어떤 별다른 조치가 생긴다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풀 대비 1000원을 회복해야 다시 상승폭이 두드러질 거고 800원 자리를 이탈시키면 안 됩니다. 800원까지 빠지는 건 좋은데 800원 밑으로 종가로 이탈돼 버리면 그때는 그냥 풀랩을 조금 정리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가져가기 위험하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반등 나올 때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저 코인 상담이 아니고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직도 업비트 코인 폐지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 대답은 아직까지는 yes라고 보고 있습니다. yes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 폐지시킬 거고 상장시킬 거고에 대한 지금 그 논쟁도 지금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아직 그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위한
작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설정이 아직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런 어떤 확고한 어떤 내용이 잡힐 때까지는 코인 폐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타 거래소는 지금 조금씩 한두 개씩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번에 업비트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업비트에서도 나는 아직은 가능성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코인 물어볼 건 남겨주시라 해서 한번 남겨봅니다. 플로우 코인이네요. 아까는 좀 중복이 됐기 때문에 플로우 코인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디센트럴랜드. 네. 디센트럴. 자, 디센트럴 보겠습니다. 966원인데 진입한 상태입니다.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디센트럴 보겠습니다. 966원이면 지금 930원이면 30원. 크게는 안 빠졌네요. 한 대략 한 3% 되나요? 3%? 예, 많지는 않은데, 자, 디센트럴도 가격대로 보시면 커요. 시총이. 그쵸? 예, 낮지 않아서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적당하게 그냥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고, 일봉으로 놓고 보면요,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00원만 회복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원 회복되면 다시 1200원까지 갈 거라, 지금 가격대를 훨씬 윗돌게 올라갈 수 있는 좀 자리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오히려 1000원 돌파를 기대를 하고 1200원까지 단기 공략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디센트럴랜드는 그냥 보유 상태로 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개 코인을 좀 알아봤고요. 아직까지 강세에 나오는 코인들은 크게 많이 없어요. 이번에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다 눌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따른 일시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각별히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될 거는 이번에 상장됐던 누사이퍼나 아니면 뭐 솔라나 폴리곤 요런 코인들 있죠. 회사들은 나쁘지 않은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높낮이로 따졌을 때는 너무 급하게 많이 갔다 온 코인들이라서 좀 주의는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눌려줄 때, 많이 눌렸을 때 마이너스,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은 보통 마이너스 막 80% 마이너스 70% 됐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오를 거보다 빠질 게 더 많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 빠질 거를 계산을 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시간도 넉넉히 잡아서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등 중에서는 뭐 스택스나 덤프, 샌드박스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요 중에 4개 중에서 뭐 다 스택스도 좋지만 오미세고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오미세고를 총 토탈로 봤어요. 바닥 대비 해가지고 스타트를 이때부터 했잖아요. 상승을. 그래서 고점까지 여기 쳤는데, 자, 요 정도의 조정이면 3분의 1 지점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코인이 강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18,000원이 회복이 좀 되면은 2만원까지 단기 공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요. 내일 종가까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무리하게만 진입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이 한번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